코로나와 관련해서 헬스장 업주들이 왜 스키장도 문 여는데 우리만 계속 문을 닫아야 하느냐라며 소위 방역에 불복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법무부가 최악의 감염 사태를 불러온 동부구치소 감염과 관련해서 연말 결산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자화자찬하는 시기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법무부의 연말 영상 함께 보시죠.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법무 행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전시해 가고자 합니다. 언론의 본령은 이 권력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맞고 틀린 팩트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주신 시민들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재명 기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대로 하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법치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 말을 잘 지켰다라는 취지의 법무부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겠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잘했다라는 리스트 중에 보니까 동부구치소 등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했다. 그리고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잘 배부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천천히 다시 보기를 한 번 더 봤지만 연말 결산을 하면서 지금 이제 법무부가 1년 동안 한 어떻게 업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있는 동안에 했던 이제 일들을 쭉 올렸는데 그 중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그런데 알다시피 저게 이제 지난달 31일 날, 그러니까 지난해 말일날 올라온 건데 그 말일 때가 뭐였냐면 동부구치소가 5차 전수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4차까지 매번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5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또 120명이 넘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00명 가까이가 동부구치소만 발생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도소 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비규환이 돼버린 거죠. 그야말로 교도소 감옥이 됐다. 이렇게까지, 감염병의 감옥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신경한 건지, 저걸 이제 일일이 체크를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설마, 저걸 올리기 전에 그걸 봤다 그러면, 저걸 올렸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무신경하게 체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 약간 법무부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퇴임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당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한 8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뭐 흑백으로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영상을 올립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물론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법무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글쎄 법무부라는 곳 자체가 행정기관이 결국은 뭐 그런 장관이 이제 수장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장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죠. 분명히 이제 국민의 행정 서비스라는 공간인데 특히나 이제 교정 시설을 담당하는 곳에 불구하고 그냥 교정 시설에서 큰 코로나 확산되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장관만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법조인이시니까 이재명 기자는 지금 법무부가 만들었던 저 영상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오늘 경향신문은 법무부를 일컬어서 구치소 최악의 감염과 관련해서 초기에 방치했고 황당한 대응을 했고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경향신문이 오늘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영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입 차단했고 잘 대응했다라고 하니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 영상을 만든 업체는 법무부 직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니 영상을 법무부에서 만드는 거 아니죠. 외주에다 제작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받아서 아마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차원에서 작성을 했을 거고요. 지금 법무부가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 취임하면서 너무 법무부가 정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거기에 나왔잖아요. 민생, 사실 치안이랄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교정이거든요. 교정. 그래서 어떻게 교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구치실을지 교정당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된 것은 대검에서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찰의 지휘랄지 그건 대검의 권한이고 행정 업무가 사실은 법무부 원래 권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법무의 가동 인력을 너무나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데 총동원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고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적어도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에 확진자 발생했을 때 이 보고가 법무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이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구치소에서 뭐 한두 명 확진자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빨리 사퇴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보니까 이제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7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1,000명이 넘으니까 이제 3분의 1 이상이 감염이 된 건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추후에 여기 이제 그 사망한 분이 2명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제주도 간 확진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자체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러니컬하게 교도소에 있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